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건호라고 합니다. 2011학년도 우리 국사 수능시험 문제 해설을 하는데 이번 국사 포함해서 4탐 과목 전반적으로 이 시험 쉬웠다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예년 작년에 비해서 시험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사를 포함해서 근현대사, 세계사까지 역사 과목도 좀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먼저 지금 입시 기관들에서 예측하기를 1등급 컷이 작년이 이제 44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가 이제 47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쉬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EBS 연계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는 70% 정도, 70% 이상 다 연계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수능 특강하고 10조 완성하고 파이널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봤죠, 그죠? 근데 그 문제들과 거의 유사한 똑같은 거의 뭐 똑같은 문제라고 말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은 EBS 연계 이렇게 말했지만 EBS를 안 받더라도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을 정도로 특별히 EBS를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 충실하고 교과서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아주 그 지엽적인 문제,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이제 뭐 귀퉁이 있는 그런 것도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있죠. 평가원 기출을 좀 많이 활용한 문제들도 몇 문제 있습니다. 올해 우리 6월과 9월 평가시험 문제를 활용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4번 문제 있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달 평가시험에서 나온 의청 관련 문제를 거의 그대로 뺏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월달 평가시험 문제에 여기가 동학이 나왔고 천주교가 나왔죠. 여기가 천주교 동학인데 역시 이 천주교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이 바로 3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문제가 많았고 교과서에서 좀 깊숙한 데 있는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봐둬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 EBS에 나온 문제를 뭐 특별히 변형시켰다 이렇게 눈에 띄는 연계된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의할 것은 국사 플러스 근현대사 통합 문제인데요. 국사 근현 통합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예년에는 한 4문제가 나왔죠. 그에 비해서 1문제 줄었는데 순수 근현대사 문제는 1문제, 그 다음에 국사 근현대사 통합된 자료 2개 중에서 하나는 국사 자료, 하나는 근현대사 자료를 통합해서 만든 문제가 2문제, 그래서 3문제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보자면 국사적인 통합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문제로 합시다. 4문제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이게 통합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크게 보자면 역시 국사 근현대사 문제는 맥시멈 4문제가 나오는 그 흐름이 올해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일단 크게 틀로서 이야기하고 문제 해설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옛날 첫 단원 내용인데, 자, 어떤 유물과 유적을 보여주고 그 시대를 묻는 문제는 우리 1단은 선사 시대와 국가 형성이라는 단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시된 사진이 뭐죠? 계급이 발생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그러면 계급이 발생한 시대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청동기를 읽어낼 수 있고, 그때 처음으로 계급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죠? 고인돌. 앞에 것이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뒤에 게 남방식 고인돌이죠. 그래서 고인돌이 나오는 시대, 청동기 시대. 1번 기억입니다. 철제 호미가 널리 사용되었다. 철제 호미는 철제 농기구죠. 철제 농기구가 나올 수 있는 시대는 바로 최소 철기 시대 이후입니다. 청동기가 될 수가 없죠. 농기구가 철제 농기구가 나오는 시대는 철기 시대, 최초로 철기 시대고
또 널리 사용되던 이런 말도 보면 삼국시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소가 끄는 쟁기를 써서 밭을 갈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철제 보습이죠. 철제 보습. 그래서 철제 보습을 이 쟁기에다 끼워서 밭을 가는 것이 바로 우경입니다. 우경. 우경은 삼국시대 6세기 지정왕 때 널리 장려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시대 때 가서 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틀렸습니다. 병, 반달 돌칼. 자, 우리 청동시대를 대표하는 농기구에 반달 돌칼이 있죠. 홈작이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박해날 도끼 같은 거. 그래서 맞는 말이고. 비파용 동검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다. 비파용 동검은 청동기의 대표적인 무기적 의기죠. 무기적 의기고, 그 다음에 이때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비파용 동검은 청동기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띠거리얼이 답입니다. 병정 5번이 답이죠. 자, 2번 문제는 다음 가상 기획문에서 밑줄 친 그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로 물었습니다. 자, 먼저 바다를 두고 토암산. 자, 토암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토암산을 올랐는데 토암산은 경주에 있는 유명한 산이죠. 경주 토암산입니다. 올랐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도착했는데 인왕과 사천상이 조각된 네모난 전실. 자, 방형의 전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방형의 전실과 그 다음에 둥근 추실이었습니다. 자, 경주 토암산에 있는 유적 중에서 네모난 전실과 둥근 추실로 되어 있다. 뭡니까? 이렇게 추실이 되어 있고 네모난 전실이 있고 이 전실이 둥근 추실과 네모난 전실이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돌을 조각해서 갖다 붙인 인공 석굴이죠. 바로 석굴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워낙 유명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에 잘 안 나왔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지 않다가 이전에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 알겠죠? 불국사, 석굴암은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쉽게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곁에 섰는데 부처님 얼굴에 햇살이 닿았고 나는 그 곁에 섰고 지금도 잊기 힘든 행복의 순간이었다. 부처님과 그를 둘러싼 여러 보살상들이 새벽빛에 의해서 선명한 그림자와 그런 듯한 선을 나타낸 것도 그 찰나였다. 여기에 본존불이 앉아있고 이 본존불 주변에 보살들이 쭉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굴암의 모습이고 이 지붕은 둥근 돔 모양을 취하고 있죠. 이게 석굴암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자, 요런 것들은 옛날 그 수능시험 문제 이전 평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수원 화성을 묻는 문제에서 선지에 이렇게 이 표현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에 대한 설명이구나. 1번. 아미타 부처를 모신 추신포 양식의 건물이다. 이거는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설명이죠. 아미타 부처를 모신. 그게 바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이고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건물이 뭐냐?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이 건물은 추신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번 진흥왕 때 세워진 신라의 대표적 사찰이다. 황룡사에 대한 설명이죠. 진흥왕 때 세웠고 여기에 있는 탑은 선덕이왕 때 세워진 탑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 기법을 응용해서 세워진 인공석굴 사원이다. 맞죠? 기하학적 지식과 원리가 이 건축물에 축조 이용되었고 인공석굴입니다. 자연석굴이 아니라 인공석굴이죠. 그 다음에 4번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다층 건물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17세기의 사원 건축, 17세기의 사원 건축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이죠. 우리 세 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주사 팔상전, 두 번째 화암사 각황전, 그 다음에 금산산 미륵전이 있습니다. 들렸고 5번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는 사찰이다. 자, 청운교, 백운교가 있는 사찰, 그거는 바로 불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국사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올해 예상하는 문제에서 불국사에 대해서 예상한 문제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파이널 우리 교재 보면 불국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청운교, 백운교, 그다음에 석가탑, 다부탑이 있죠. 그죠? 이런 어떤 내용, 불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그 무구증광대 다란경이 나왔다는 사실 꼭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불국사가 시험에 나오는 대신 이게 나왔습니다. 됐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3번 문제는 어떤 종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먼저 서양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거죠. 서양 책이 들어왔는데 그 역법과 기하학 같은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성훈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 가서 책을 들여온 뒤에 젊은 학자들이 이것을 신봉하였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문제 발문을 보면 가종교라 그랬죠. 이게 가종교니까 서양 책을 받아들여서 이 과정에서 유입된 종교는 뭐가 되겠습니까? 서학이죠. 서학이고 천주교가 되는 거죠. 천주교는 원래 처음에는 서학의 일부로 수용됩니다. 그리고 이성훈이라는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영세를 받은 분이 바로 이성훈이죠. 그래서 이성훈은 천주교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뭐 서학이란 거, 그죠? 그래서 서양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종교, 그 다음에 이성훈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천주교가 되겠죠. 이 천주교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천주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응용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기억 순조가 즉위한 직후 크게 탄압을 받았다. 무슨 박해? 자, 우리 박해 3대 박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유박해, 1801년 순조 때죠. 자, 두 번째가 무슨 박해죠? 기해박해, 헌종 때 1839년에 기해박해, 헌종 때.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병인박해가 있죠. 이게 1866년 병인박해가 있죠. 그래서 이 신유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고, 말세의 도래와 왕조 교체를 예언하였다. 예언사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요. 예언사상. 지금 유교의 제사의식을 거부 사교로 규정되었다. 예, 맞습니다.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죠. 제사를 부정하였다.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 맞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다. 예, 맞습니다. 평등 사상을 강조한까지는 맞습니다. 평등 사상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인내천, 사인여천, 이런 식의 논리는 바로 천주교의 논리가 아니라 동학의 논리죠. 그래서 답은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동학하고 천주교의 공통점. 자, 첫 번째. 평등 사상을 내세웠다는 점 공통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 탄압을 받았다는 것도 공통점이 되죠. 이렇게. 하지만 주의할 것은 제사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부정은 여기는 제사부정 맞지만 여기는 제사부정이 아닙니다. 자, 내가 안 쓰겠습니다. 제사부정이라고 쓰면 동학은 제사부정 X, 여기는 제사를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을 내세웠다는 점은 똑같죠. 하지만 인내천 사상을 강조, 이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냐? 이것은 6월달 평가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냐 그러면, 자, 대사. 어떤 대사가 송나라, 요나라, 일본으로부터 4천여 원의 불전을 구하여 송나라 나왔으니까 고려시대죠. 항상 시험들을 풀 때는 출전을 잘 봐야 됩니다. 고려시대 때 대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사가 누가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대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되는 대사는 대각국사 의천이죠.